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작성하게 될 감사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감사조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쌤들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랑 흑백 요리사의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분들이 하는 일이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요리사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맛을 확인한 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채점을 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채소의 익힘 정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의도된 바가 전해졌다, 아니다 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일을 이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은 기업, 요리사들이 내놓는 요리는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사들은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하고 감사 의견을 줍니다. 이때 감사조서는 우리가 수행한 감사 절차와 그에 따른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문서예요. 흑백 요리사에서 안성재 셰프님은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판단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면 누군가가 왜 저 사람은 붙이고 이 사람은 떨어뜨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고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감독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수행한 감사 절차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수행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감사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조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법인마다 그리고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또 작성하는 회계사들마다 감사조서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조서는 워드 파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조서는 엑셀 형태고 또 어떤 조서는 PPT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느 장단에 맞춰 조서를 작성해야 하나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감사조서의 전체적인 틀,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요. 선생님들은 전기조서라는 녀석을 통해서 실무상 감사조서를 처음 보게 되실 건데 저도 예시조서를 보여드리면서 기본적인 감사조서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리드시트는 총괄표고요. 감사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조서입니다. 리드시트에는 선생님들이 수행하게 될 감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해 두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정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인차지가 재무제표 전체를 보고 계정 과목들을 각각의 담당자들한테 뿌릴 거고요. 각 계정 담당자들은 각자 배정받은 과목에 대해서 이 리드시트라는 걸 그리고 리드시트 그린 다음에는 그 계정 과목과 관련된 감사 절차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각각의 감사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리드시트에는 본인이 감사하게 될 계정 과목과 금액 정보, 여기 있죠? 계정 과목과 금액 정보, 그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 그 왜곡 표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할 감사 절차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절차를 수행한 결과 발견된 수정사항 등도 이렇게 리드시트에 모두 취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조서를 리뷰하는 사람이
이 리드시트만 보아도 어떤 절차를 어느 곳에서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아주 완벽한 리드시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리드시트를 그리고 나면 각각의 위험에 대응이 되는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내용을 이렇게 조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감사 조서를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조서에 구성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감사 대상 회사명이 적힐 거고요. 그리고 결산일 정보도 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작성 일자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성자와 검토자에 대한 정보도 담기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조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가 누구고 검토자가 누군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유는 이 조서 같은 경우에는 감사 프로그램 안에서 작성자와 검토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누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면 작성자와 검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작성자와 검토자 사인이 조서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감사 조서의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감사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해요. 실증 절차 조서라면 그 조서를 작성한 목적은 우리가 식별한 감사 위험에 대응되는 실증 절차를 수행해서 우리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아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영자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쭉 기재해 놨죠. 그 다음으로 감사 절차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감사 목적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할 감사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기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서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조서인데요. 이렇게 총괄표를 작성하고 현금 시제액에 대한 실제성 테스트를 하고 예금 실제성 테스트를 하고 담보 제공 및 사용 제한 예금 검토, 장단기 구분의 적정성 확인, 외화 환산 내역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에서 기술한 감사 위험을 확인하고 우리가 의견을 형성하는 절차를 설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감사 메모 혹은 감사 결과란에는 우리가 감사 절차를 수행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에서 감사 절차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절차를 수행한 내역을 감사 메모 혹은 감사 결과란에 쭉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발견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항 있을 거잖아요. 수정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발견사항 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목록과 우리가 확인한 목록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감사 결론입니다. 감사 절차를 수행한 후에 위에서 기재한 감사 결과 그리고 발견사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 결론을 적으시면 돼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합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특이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검토 업무를 할 때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감사 조서에서는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함 이렇게 결론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있었다. 여기 수정사항이 있었다 라고 하면 상기 발견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함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작성하게 될 실증 절차 조서들은 대부분 엑셀 파일로 된 조서들일 겁니다. 이 엑셀 형식의 조서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파일 하나에서 모든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형식의 조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조서가 딱 그런 형태예요. 여기 보면 여기 리드 시트가 있고 그 리드 시트에 보면 레퍼된 조서 번호가 있거든요. 그 조서들이 다 한 파일 안에 시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조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계정별로 파일이 하나라서 파일 안에서 검증된 숫자들을 확인하고 수행한 절차를 한눈에 살펴보기 편하다는 게 장점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할 경우에 파일이 무거워질 수가 있고 리뷰하는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 어떤 절차를 감사인이 수행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조서를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절차를 끝내기 전까지는 이 파일에 사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일 처리가 늘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딱 요거의 반대 케이스인데요. 감사 절차별로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드 시트가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수행한 조서, 그리고 금융기관조에서와 관련된 내용, 은행연합회 대사 같은 이런 수행한 감사 절차들을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각각의 조서의 용량이 이렇게 파일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작아지기 때문에 리뷰하는 사람이 파일을 열어볼 때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조서를 열어보기 전에 그냥 조서 이름만 확인을 해도 어떤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물론 실제 그 파일 안에서 그 절차가 수행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절차를 끝낼 때마다 이 각각의 파일을 바로바로 사인하면서 자기 진행도 체크도 쉽고 완료짓는 기분도 들어서 좀 더 일하는 기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파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렇게 리드시트에서 계획되어 있던 절차들이 모두 수행되었는지 완전성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절차가 누락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이 뭐가 정답이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스타일 차이입니다. 작성을 하시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소설가들이 각자 문체가 있고 만화가들이 각자 그림체가 있는 것처럼 회계사들도 각자 자신만의 조서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자신의 조서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조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직접 조서를 열어보고 작성해보면 금방 감을 찾으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먼저 알고 감사조서를 열어보시면 업무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사조서의 리뷰를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